안녕하세요, 차바사영입니다. 영원한 라이벌이죠. 벤츠, BMW 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자동차 제조사는 매달 성적표를 받잖아요.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더 차가 팔렸냐 한 달만 지나도 바로 조사되어 나오니까요. 자, 올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.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판매량을 집계해보면요, 총 54,472대를 판 브랜드 BMW죠. BMW의 승리였습니다. 벤츠를 제친 거죠. 자, 근데 벤츠 8월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? 그 끔찍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, 그게 벌어지죠. 그 후에 벤츠의 명성이 많이 추락하는 듯 보였습니다. 그래서 차바스형도 예상을 했죠. 아, BMW가 1위 굳히기를 들어가겠구만.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뜯어봤더니만 역시 인생은 늘 반전의 연속이죠. 자동차 시장도 같습니다. 자, 국내 수입차 판매량 추이를 보니까 벤츠가 예상외로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요. 아니, 불이 나서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티나게 팔렸다고?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난다고요?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카이다에 따르면요, 9월달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총 24,839대입니다.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10.1% 증가했어요. 초가을 접어들면서 많이들 수입차 구매하신 겁니다. 이 중에 제일 많이 판매된 수입차가 뭐냐? 벤츠 E클래스입니다. 지난달 벤츠의 국내 판매량은 8,382대인데요. 이 판매량을 쫙 견인한 게 E클래스예요. 4,941대로 무려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E클래스였던 거죠. 9월달에 KG모빌리티의 전체 모델 판매량이 4,535대였고요. GM이 1,958대였거든요. E클래스 하나로 이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들의 전체 내수 판매를 앞지른 정도였습니다.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린 거죠. 아, 그래도 5 시리즈랑 얼추 비슷하게 팔렸겠지 했거든요. 이 역시 오산이었습니다. BMW 5 시리즈는 9월에 1998대를 팔았어요. 이 클래스가 5 시리즈보다 최소 2.5배 이상 더 차를 판 겁니다. 자, 이쯤 되면 뭔가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죠. 어떤 외부 요인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. 살펴봤더니만 역시 이유는 있었습니다. 할인이 짜기로 유명한 벤츠가 폭탄 세일을 한 겁니다. 이 클래스에서 제일 많이 팔린 모델이 E200이거든요. 이 모델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최대 950만 원까지 할인을 때렸고요. 그리고 지난달이었죠. 이 정도면 사장님이 미쳤어요 정도의 할인이 나옵니다. 거기에서 350만 원을 더 빼준 거예요. 최대 약 1,300만 원까지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었던 거죠. 와, 그럼 그렇게 잘 팔렸다는 E클래스 E200 아방가르드, 요거 어떤 차냐? 일단 E클래스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낮은 모델이죠. 말 그대로 기본형입니다. 보통 기본형 엔트리급에서는 차가 깡통 그 잡채일 거다, 너무 단촐할 거다 생각 드실 겁니다. 근데 실내를 딱 보면 오, 그래도 실내는 역시 벤츠네 싶기도 합니다. 상위 등급 모델이랑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. 똑같이 14.4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. 심지어는 썬루프나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갑니다. 외관은 호불호가 좀 갈리죠. 저는 사실 9형을 더 좋아합니다. 신형 W214 되면서 뭔가 인상이 뚱해졌어요. 전작의 디자인 완성도가 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새로 변화된 헤드램프, 이것도 LED로 들어가고요. 보시면 휠이 이런 18인치로 들어가긴 합니다. 벤츠의 고급진 마차 휠은 아니지만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. 뭐 인치가 다운되면 간지는 약간 떨어지지만 승차감은 더 나아지기도 하고요. 심지어는 기타 옵션들도 꽤나 해자롭습니다. 이게 제일 하위의 깡통 맞거든요? 그런데 열선, 통풍 다 들어가고요. 오, 전동 트렁크도 들어갑니다. 반자율 주행 기능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도 빠짐없이 들어가요. 이전 세대 대비해서 봐도 깡통답지 않게 꽤 풍성해 보입니다. 심지어 올해 신형이 나오면서 파워트레인도 개선됐어요.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2세대 버전이 추가됐는데요. 48V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들어간 친구죠. 내연기관 엔진에다가 추가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주고요. 그러면 가속할 때 17kW 정도 출력이 더 붙습니다. 엔진을 도와주는 애가 하나 서포트해주면서 연비도 좋아지는 거죠.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.3km인데요. 나쁘지 않죠.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 차량이라고 저공의 2종 혜택도 받습니다. 왜 공영 주차장 가고 그러면 반값 할인 받는 거예요. 물론 엔트리급이라서 4기통 2000cc입니다. 최고 출력 204마력에 32.6kg 폴스미터 출력 나오는데요. 제로 100으로 따지면 7.5초예요. 뭐 엄청 재밌게 차를 타고 싶다, 나는 속도를 즐겨, 이런 분들한테는 아쉬움이 좀 크긴 할 겁니다. 다만 얼추 편하고 무난하게 이 삼각별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,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 이 프로모션이 굉장한 기회였을 거라 봅니다. 8월, 9월 대빵 할인 때렸으니까 이제 뭐 끝 아니냐고요?
여기서 끝나면 아쉽죠.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좀 더 지켜보실만 합니다. 벤츠, BMW의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 있거든요. 통상 한 해가 마무리될 때의 판매량이 제조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. 최종적으로 올해 판매를 누가 더 많이 했냐, 1년간 어떤 회사가 더 경작을 잘 했냐, 이거를 체크하고 마지막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게 남은 3개월이에요. BMW가 이번 달에 벤츠에게 약간 뒤처졌잖아요. BMW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. 연말까지 프로모션이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. 벤츠도 마찬가지예요. 이미지 회복과 판매량 제고를 위해서 칼을 또 뽑아들 수도 있습니다. E클래스 하면 특히 또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해요. 중국을 빼잖아요. 우리나라가 전 세계 판매량 1등 국가예요. 화재 사건 이후로 판매량이 확 고꾸라지게 놔두지만은 않을 걸로 보여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양사 간 긴장감이 팽팽해질수록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일 수 있다는 거, 연말까지 지켜볼만 하다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. 물론 단순한 이 판매량이 중요한 거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자동차는 우리의 안전을 싣고 움직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이에요. 그 어떤 시장보다 브랜드의 역사와 이미지,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. 벤츠가 판매량에서는 당장 고전을 면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요, 최대 주주가 중국이라면서 요새 벤츠를 우스갯소리로 짱치라 하기도 하죠. 거기다가 한국 시장 소비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볼멘 소리는 좀 들립니다. 뭐 부품 내구성 문제나 서비스 센터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아요. 국내에서 판매 1위 수입차가 되는 것보다요,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 벤츠의 근본 철학, 이걸 잊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 벤츠가 꼭 인지해야 할 겁니다. BMW와 벤츠의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여러분이 더 손을 들고 싶은 제조사는 어디인가요? 여러분이라면 이 달콤한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어떤 차가 훨씬 끌리시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. 차봤어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서 또 따끈한 자동차 이야기 받아가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빠이!